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트 학교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녹화하고 있고요. 어, 녹화한 강의는 저희 스테이트 학교 TV 유튜브 채널에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그 스마트 맵이라는 어, 스마트 맵이라는 스마트 맵이라는 그 패키지를 제가 예전에 만들었는데요. 그걸 버전 2로 만든 스마트 맵 V2라는 이 버전 2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실습, 코딩 파일, 실습 파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죠? 그,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저희 블로그 또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쓴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테타에서 이 통계 지도를 작성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특화돼서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춰진 최근에 업데이트된 어떤 통계 지도를 작성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뭔가 스테타 이외에 다른 어떤 GIS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거는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먼저 스마트맵 V2 이런 이 패키지 이 모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작성한 4개의 코딩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개의 코딩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C 드라이브,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방법은 음, 어, 설치하는 방법은 음, 뭐죠? 설치하는 방법은 C 드라이브, 잠깐만. 네,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 이 파일들 4개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윈도우즈 사용자인 경우에는 C에 A2라는 폴더, S라는 폴더 아래로 전부, 왜냐면 이게 전부 S로 시작하기 때문에 S라는 폴더 아래로 카피하시면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코딩한 파일 이 4개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다운로드 받느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 있는 블로그,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C에 요 A2에 S라는 폴더, 없으면 이 폴더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타를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이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딩 파일은 크게 A2 파일하고 DLG 파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메인 통계 지도를 작성하는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DLG 파일은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대화창, 다이얼로그 박스를 생성하는 그런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윈도우즈 사용자는 C에 A2에 S 폴더로 카피한다. 맥 사용자는 어떻게 하느냐? 맥 사용자는 따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특화된 통계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지도 경계 파일과 지역명이 포함된 레이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를 그 통계청의 SGIS 통계지리 정보 시스템 가지고 서비스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2023년 7월 1일 버전으로 이 지도 경계 파일과 지역명이 포함된 레이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자기가 뭔가 가진 데이터를 이 지도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파일들 구조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코딩 안에서 이 스마트 맵 V2라는 코딩 안에서 해당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도 경계 파일에는 이런 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거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신청해서 얻는 대신 스테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가 제 개인 서버에 저장해 뒀어요. 따라서 스마트맵 V2를 실행하시면 나중에 이걸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당 제 서버에 저장된 파일들을 얘가 가져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따로 이걸 신청하거나 뭐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그 파일들을 가져와서 선생님이 원하는 통계 지도를 작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딩은. 그래서 어떤 그 파일들, 통계, 지도 경계 파일과 레이블 파일들이 필요하냐라고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지도 경계 파일과 총, 어, 12개의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요 8개는 지도 경계 파일이고요. 밑에 4개는 그 각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레이블 파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파일은 선생님들이 따로 뭐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맵 V2라는 그 패키지 안에 이미 이걸 자동으로 가져오는 그런 명령어들이 설치되어 있다. 선생님들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파일이 많냐? 그러면 되게 크게 보시면 레벨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시도 레벨 지도를 그리겠다. 시군구 레벨 지도를 그리겠다. 그다음에 시군구 안에서 행정구구를 포함한 시군구 레벨을 그리겠다. 읍면동 레벨을 그리겠다.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파일이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통계 지도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 파일이 뭐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모르시더라도 전혀 통계 지도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들을 저자의 개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위 12개 파일은 스마트맵 V2를 처음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마트맵을 한 번 딱 실행하면 그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이미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다운로드 받지 않아요. 이미 되어 있다면 이미 이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얘가 더 이상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계속 사용하는 거죠. 통계 지도 작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마지막 파일은 연구자가 지도 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표현하고 싶은 뭐 출산율이다. 그럼 출산율 데이터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입력 데이터는 최소 2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개 변수는 무엇이냐? 당연히 지역의 이름이 나타나는 어느 뭐 서울의 강남구의 출산율이 얼마, 서울의 뭐 강동구가 출산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출산율이라는 입력 값이 변수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가령 제가 뭐 데이터를 하나 꺼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렇게 지역의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출산율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지역명과 어떤 자기가 입력하고 싶은 값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은 해당하는 거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명을 나타내는 변수 이름은 제가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룰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 룰을. 그러니까 시도 레벨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시도 NM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가 시군구 레벨이면 시군구 네임으로 여기 틀렸네요. 시군구인데. 네.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 레벨은 시군구 NM. 그 다음에 행정구가 있는 시군구 레벨 데이터를 그릴 때도 시군구 NM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읍면동 레벨의 데이터를 현재 지도에 그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 읍면동의 이름은 동네임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출산율처럼 이런 타겟 변수, 입력 값에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은 자기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도 레벨이 변수 이름이 시도 NM이라고 이렇게 반드시 이름을 똑같이 지어야 돼요. 시도 NM.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명에 해당하는 이 변수들, 그 다음에 입력 값에 해당하는 변수 이 두 개는 입력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맵 V2 명령문 이제 명령문을 실행하려면 그냥 명령문은 스테타에서는 코드를 쭉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화창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맵 V2 대화창을 불러오려면 db 스마트맵 V2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가령 이런 식으로 명령어 창에서 db 스마트맵 V2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 거죠. 통계 지도 작성하기 위한 버전 2. 그래서 자기가 이게 원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고 대화창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탭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탭에서는 지역 선택 탭에서는 어떤 지역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통계 지도를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편집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탭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편집하고 이런 내용이 다이얼로그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그림 일의 대화창은 두 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부터 4단계는 지역 선택 탭이고 5단계에서 8단계는 뭐 그래프 선택 탭에 위치한다. 그래서 required라고 써 있는 애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1단계하고 2단계만 required일 거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레벨의 지금 통계 지도를 작성할 것인가, 시도 레벨인가, 시군구 레벨, 행정구를 포함한 시군구 레벨인가, 아니면 행정구 없는 시군구 레벨인가, 아니면 읍면동인지 이런 식으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여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현재 어떤 데이터를 지도상에 표현하고 싶은지 그 입력 데이터를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안에 있는 그 타겟 변수, 아까 가령 출산율이다. 그럼 출산율에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그 데이터를 예로 들면 어, 여기 보시면 요 변수 이름을 fertility라는 이 변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소한으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필수는 아니고요. 연구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단계는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여 지도를 작성한다. 가령 내가 이렇게 시군구 레벨을 선택하면 요게 자동으로 시도가 나와요. 그럼 가령 내가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여기 시군구를 선택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통계 지도를 작성하는데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시군구, 25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통계 지도를 작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선택하면, 물론 이걸 선택 안 할 수도 있겠죠.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군구 레벨을 선택하고 이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250개 전체 시군구에 대해서 통계 지도를 작성하겠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레벨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먼저 시도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나는 서울특별시의 종로구에 속하는 읍면동의 통계지도를 작성하겠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써주지 않으면 무슨 뜻이다? 아무것도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전체 한 3,500여 개의 읍면동에 대한 통계지도를 작성하겠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별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입력 데이터가 여러 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특정 연도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입력 데이터의 연도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시간 변수, 어떤 특정 가령 2여라는 변수가 뭐 2024년 뭐 이렇게 2여,
202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 변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WD하고 세이브는 별건 아닐까요? WD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죠. 이제 워킹 디렉토리 보통 설정해야 되잖아요. 워킹 디렉토리. 예.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어느 폴더 안에 있는지 여기서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이브는 여기서 뭔가 이름을 지정하시면 아무 이름이나 지정하시면 나중에 통계 지도를 어떤 그림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얘가 PNG 파일이나 뭐 JPG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PNG 파일로 저장하는데요. 나중에 이 그림 파일을 어디 논문 같은 데 사용하실 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에서 WD하고 세이브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선택에서는요, 이거는 한 번씩 본인들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 이거는 한 번씩 본인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비오드면 자동으로 디폴트 값들이 적용돼서 통계 지도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2단계에, 세컨 탭에 해당하는 대화창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대화창을 사용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명령문을 문법에 맞게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죠. 두 파일에서 보통 실행하는 거죠. 대부분의 스타 사용자들은 이 다이얼로그 박스 대신 두 파일에서 뭔가 명령어를 여기다 명령어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뭔가 명령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명령문의 어떤 규칙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스마트 맵 V2라고 치고 타겟 변수는 아까 그 입력 데이터, 가령 시도별 출산율 데이터에서 요 그래프에 표현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여기다 쓰고 내가 시도 레벨 데이터를 그리겠다. 그럼 레벨하고 시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이런 건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프의 제목을 작성하는 거죠. 사이즈는 이제 그 타이틀의 크기를 스타하고 1.0이면 그냥 보통 크기로 그리겠다는 거고요. 스타하고 0.7이면 원래 크기의 70% 정도로 그리겠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나중에 뒤쪽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얼로그 박스를 선택해서 클릭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를 자기가 외워서 작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트리플 슬래시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라인 브레이크 해주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 통계 지도를 작성해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레벨이 총 네가지가 있는데요. 예. 시도 레벨, 시군구 레벨, 행정구, 그냥 시군구 레벨, 행정구가 없는 시군구 레벨, 그 다음에 읍면동 레벨, 이 네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그 높은 레벨인 시도 레벨 통계 지도를 작성해 보자. 한마디로 이런 그래프를 작성하고 싶은 거죠. 뭔가 시도별로 입력값이 나타나는 이런 결과. 아, 강원도는 뭔가 되게 높은 거구나. 경상북도도 되게 높은 거구나. 뭐,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도 뭔가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게 합계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 어느 시도가 높으냐, 한마디로 그거죠. 그걸 지금 지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리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입력 데이터는 뭐 본인이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마찬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시도별 출산율은 뭐 통계청에 가면 다 누구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얻은 다음에 각 시도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시도 NM이라는 이름 아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 값을 이렇게 써서 이 두 변수를 데이터셋으로 스테타 데이터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은 반드시 시도 언더바 NM이라고 설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다르게 설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겟 변수는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시고 나중에 퍼틸리티로 설정했으면 나중에 그 타겟 변수 그 옵션에다가 퍼틸리티라고 지정하면 되는 거구나. 어. 그 다음에 시도 네임 아래다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정했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지역의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정한 규칙대로 써야 됩니다. 가령 서울은 반드시 서울특별시라고 써야 돼요. 서울이라고 쓰면 에러가 납니다. 네,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특별시라고 써야지 서울이로 쓰거나 뭐 서울시라고 쓰거나 이랬으면 다 에러 나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써야지 전북이라고 쓰거나 뭐 전라북도라고 쓰면 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따라서 우리 가장 최근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가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명을 쓸 때 그 지역의 공식적인 명칭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줘야지 작은 마음대로 줄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요 파일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장한 이름을 스테타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통계 지도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 이름을 가령 시도별 출산율 2024-0803 DTA 파일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사용한 시스 파일들도 전부 제 블로그에서 여기 블로그에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입력 파일로 여기 D 파일에서 D 파일이라는 옵션 안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WD는 그 워킹 디렉토리죠. 이제 C의 템프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C 템프 안에 요 파일이 있구나. 요 데이터 파일이 있구나. 입력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 컬러는 전체적인 이 지도의 색깔을 오렌지 컬러로 나타내는 거고요. 레그 스타일 3번이라는 건 뭐냐면, 레그 스타일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 요걸 레전드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요거. 전체 지역을 네 개 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개 분위로 나눠서, 가장 높은 분위, 중간 분위 두 개,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분위,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레그 스타일 3번을 하면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 이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레그 스타일 3번입니다.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네 개 쓸 수 있는데 한번 다른 거 써서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다 0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써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저는 오늘 그 워킹 디렉토리가 저는 미리 설정하겠습니다. C의 템프에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설정하고요. 그래, 워킹 디렉토리는 저는 이제 여기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워킹 디렉토리 안에 요 데이터 파일이 있는 거죠. 요 데이터 파일이.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통계 지도가 작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마 집에서 혼자 처음 실행하실 때는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지도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 한 번 실행할 때만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왜? 얘가 제가 저장한 서버에다서 데이터를 막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만 되게 오래 걸려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는 이제 금방금방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 주의하실 점은 요 데이터, 요 D 파일 안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쓰면, D 파일 옵션 내에 있는 입력 데이터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해 두셔야 한다. 네. 이거 다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제 파일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특별히 뭔가 지정하지 않으시면요. 이 두 번째 셀에서 CL 탭이라는 거 여기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콘타일이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콘타일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 입력 데이터, 지금 17개 시도의 입력 데이터를 4개 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4개 분위로 나눠서 4분위로 나눠서 이렇게 그 지도에 표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요게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에 속한다는 뜻이랍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는 출산율이 높고 여기도 출산율이 높고 여기도 출산율이 높고 여기도 출산율이 높구나.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는 출산율이 3분위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제는 시군구 행정구역에서 데이터를 통계 지도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죠. 두 번째 예제는 시군구 행정구역에서 입력값을 갖는 통계 지도이다. 이 지면 제약상 이제 시군구의 레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구를 포함한 시군구가 있고요. 행정구를 포함한 시군구가 있고, 어, 행정구가 없는 시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경기도 수원시 그러면 행정구가 없는 거, 행정구를 나타내지 않는 거고요. 경기도 수원시 뭐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이렇게 나타내면 행정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구를 포함하면 전체 시군구가 250개 시군구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를 제외하면 시군구가 한 220 몇 개 정도 됩니다. 229? 뭐 그 정도 됩니다. 조금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가령 지금 예제는 전체 250개 시군구, 그러니까 행정구를 포함한 시군구를 내가 그래프를 작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250개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경기도에 속한 시군구로 작성해서 통계지도를 작성한다. 제약해서 통계지도를 작성하고 싶은 거죠.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만 그래프로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데이터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시군구별 경기도 출산율 2024-0803 DTA 파일. 그래서 이 시군구의 명칭은 반드시 시군구 NM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산율,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출산율,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출산율 이런 식으로 시군구별 출산율을 제가 데이터로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하셔야 될 일은 이 시군구 낸 M이라는 이름 아래다가 그 행정구 그 시군구 이름을 모두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언더바 강남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바로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룰이에요. 서울 강남구 뭐 이런 거 전부 틀려요. 서울특별시 한 칸 띄고 강남구 이런 것도 전부 틀려요. 반드시 언더바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렇게 얘네 둘은 붙여 쓰고 여기는 한 칸 언더바를 쓰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쓰면 또 에러 납니다. 왜? 얘네 둘이 붙여 쓰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띄어써 있으니까 에러가 나요. 경기도 뭐 수원 영통구 이것도 전부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을 언제 에러가 안 나는지 그런 룰을 잘 알아서 그 규칙대로 이 시군구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명령문을 작성해 보면 스마트맵 V2, 그다음에 타겟에서는 출산율, 그다음에 내가 이 시도라는 변수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이 옵션이 요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행정구를 시군구 레벨을 선택하면 여기서 시도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경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만 나는 작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도라는 옵션에 경기도는 경기도만 있는 시군구를 작성하겠다. 그 다음에 레벨은 시군구 언더바 행정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구가 있는 시군구는 레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해놓은 이름이에요, 미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파일 이름,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F 컬러 블루스는 뭐냐면 전체적인 색깔을 파란색으로 나타내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레이블 옵션은 뭐냐면 지도 위에 지역의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성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어,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시군구의 출산율을 이렇게 4개 분위로 나눠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군구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어디 있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금방 그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학계 출산율. 각 시도, 그러니까 어디, 왜냐면 뭐 한국지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름이 안 나오면 이게 동네가 어디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시도 정도는 다 알지만 시군구까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구리인지 남양주인지 이게 하남인지 남양주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걸 좀 나타내주는 게 레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 주로 출산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천이나 뭐 양평, 여주, 화성, 평택, 여기 어디니? 시흥 이런 데가. 어, 네. 어, 만약에 여기서 레그 0이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레그 0이라고 선택하면 레전드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아, 레그 0이라고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레그 1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1. 1번을 선택해보죠. 3번 대신. 그러면 이제 이게 범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산율의 범위. 그러니까 각 분위에 0.645부터 0.768까지가 이제 1분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의 범위가 나타나는 게, 레그 스타일 1번이 되겠네요. 이게 1번이면 이렇게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예제는 읍면동 행정구역에서 이 통계 지도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가령 제가 입력 데이터로 너무 많으면 지도에 나타내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21개 동의 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울시 관악구의 21개 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이거는 뭐 제가 생성한 거예요. 왜? 전체 인구를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악구 동. 난 관악구만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관악구만 한번 그려서 보자. 그럴 때 이 동의 이름은 동 언더바 N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수의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미리 만들었고요. 반드시 읍면동 변수 이름은 동 NM이라고 설정해야 된다. 읍면동 이름을 설정하는 규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언더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은 서울특별시 언더바 관악구 대학동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게 스페이스를 두면 안 돼요. 언더바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다 건너뛰고 관악구 대학동이라고 줘도 에러난다. 행정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건 띄어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언더바 메탄동 이런 식으로 경기도 수원시 메탄동 하면 에러가 이렇게 쓰면 경기도 수원시 뭐 영통구 메탄동 이렇게 언더바를 네 번 주는 세 번 주는 것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딱 그 동의 이름을 지정하는 그 규칙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겟 변수는 엘더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레벨은 이제 읍면동 데이터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레벨에서 읍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서울특별시의 관악구의 지도만 그리겠다. 그러면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읍면동을 선택하고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이렇게 지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을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읍면동을 데이터로 나타내겠다. 지도로 나타내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이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뭐 비리디스라는 거는 뭐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녹색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레그 스타일 3번 레이블 준 거 보니까 아마 그 동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 뜻이네요. 그래서 이게 서울 지도를 작성한 걸 보면 한번 그래프 한번 이거 카피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복사해서 이쪽으로 옮겨보면,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네, 네.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렇게 동별로, 동의 이름이 나오고, 동별로 4개 분위로 나눠서 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동, 뭐 성현동, 이런 동들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고, 대학동, 낙성대동,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65세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이구나. 뭐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대학동이 그 서울대학교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당연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네. 약성대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어, 통계 지도를 이 입력 데이터만 자기가 잘 만들면 입력 데이터만 잘 만들면 이렇게 입력 데이터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얘가 다 해주도록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의 이름은 이렇게 설정한다. 동일 때는 동네임, 뭐 시군구일 때는 시군구 네임, 그 다음에 뭐 시도일 때는 시도 언더바 NN.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동 이름을 적을 때 이 룰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룰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동그라미 X 친 거 기억나시죠? 동그라미인 방식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얘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한 번씩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 옵션들 어딨니? 예, 예. 나머지 이쪽에 있는 뭐 이런 옵션들이 무엇인지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한번 손대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설명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설명드리죠. 뭐 좀 더 레이블을 예쁘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